저는 얼마 전 엄청나게 예민한 성격의 와이프랑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아내였어요. 참고 참았는데 장모님까지 똘똘 뭉쳐서 저를 하대하는 거 보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함과 동시에 15년 다닌 회사도 관두고 택시 일에 발을 들인 거죠. 전쟁터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그토록 일하다가 혼자 운전하며 일하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물론 종종 진상 손님도 만나게 되지만 회사 업무 스트레스에 비하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택시가 스트레스 덜 받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벌이는 크게 많지 않고 들쑥날쑥하지만 잠깐 외출도 할 수 있고 택시 정류장에 모여서 같은 기사님들 만나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수다 떠는 것도 쏠쏠한 재미더군요. 그래도 뭐니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손님 많이 태워서 하루치 일당 미리 채워놓으면 그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일 끝나서 안주랑 맥주 한 캔 사가면서 집에 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이혼하면서부터 애엄마가 양육하게 된 아들내미가 눈에 밟혔지만 면접도 주기적으로 갔고 그럴 때마다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 아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성격 안 맞는 와이프랑 갈라서면서 또 새로운 택시 일을 하면서 저는 자유의 몸이 된 것 같아 좋았어요. 택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전에는 오랜 회사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딱딱한 회사 분위기에 정없는 느낌이 가득했던 반면 기사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단골 식당에는 친절한 식당 이모들이 밥도 푸짐하게 주고 농담도 주고받고 아주 벌써부터 정들었다니깐요. 택시 일을 하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진정 사람 사는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료 기사가 소개해준 식당이 있어요. 외관은 오래돼 보이고 볼품없지만 가성비도 좋고 완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식당 주인 여자가 싹싹하고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그쪽 길 갈 때에 한번 가보자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예약 콜이 왔어요.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콜이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맛집이라는 식당 근처이길래 손님을 도착 지점까지 모셔다 드리고 얼른 그 식당에 찾아가 봤어요. 점심때가 지났을 때였었는데 낮에 바빴어서 끼니를 놓쳤거든요. 배도 무지 고팠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요? 사장님? 지글지글 소리와 연기가 뿌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온 걸 못 봤나 보더라고요.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한 여자나 나오는데 글쎄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웠는지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나시 한 장에 앞치마를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들은 대로 식당 아줌마는 저보다 서너 살 누님 같긴 한데도 예쁘장하고 고운 얼굴의 미소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자주 오나 싶었네요. 그런데 풍만함도 대단해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보자마자 그곳에 눈이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삼켜졌습니다. 어머, 손님 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저기, 생선구이 냄새 맡으니 먹고 싶네요. 생선구이 100반 주세요. 저희 집 생선구이 끝내주죠. 잠시만 기다려봐요. 곧이어 식당 주인은 한가득 상을 들고 왔습니다. 정갈해 보이는 음식과 가득 담은 반찬, 딱 봐도 맛없지 않을 비주얼이더군요. 손님, 처음 오셨길래 서비스 더 챙겨드렸어요. 배부르게 드세요. 아, 고마워요. 제가 처음 왔다고 서비스도 많이 줬더라고요. 먹어보니 맛도 좋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난 후여서 그런지 손님이 없더라고요. 저와 그 식당 여주인 단둘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주방 일을 마치고 온 식당 여주인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신가 봐? 그쵸? 어떻게 아셨어요? 제 얼굴에 초보 기사라고 써있기라도 하나요?
네, 써있네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사님들 봐오다 보니 딱 보면 척이죠 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사장님은 미모도 출중하신데 귀찮게 구는 기사님들은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말도 말아요. 어떤 날은 자주 봐와서 친해진 기사님이랑 얘기 끝에 내가 이혼한 아줌마라고 하니까 대놓고 손이며 어깨며 중얼거리는데 기분 나빠서 그 이후로는 할 얘기만 하고 깊은 얘기는 안 해요. 그렇군요. 피곤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그 기사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나도 가만히 있었겠죠.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단골 손님이니 어째요. 화 안 내고 살살 달래줬죠 뭐. 식당 여주인은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갖은 수모도 당했지만 생계를 위해 홀로 꿋꿋이 버티며 일하였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주인과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쾅소리와 함께 웬 조폭 같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여주인은 놀란 눈빛으로 그 남자 보고 주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남자와 여주인이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최 사장, 진짜 1억이야. 그 나이에 섬에 팔려나가고 싶어. 돈 언제까지 준비할 거야? 죄송해요. 이번 달 내는 게 많아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에휴, 그냥 가만 안 둬. 이번 주까지 준비해. 마지막 경고야. 남자의 언성이 커지길래 안 되겠다 싶어 주방에 갔습니다. 가보니 식당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기죽어 있고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고 계신 거 안 보여요? 영업방해 하시면 어쩝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신고하겠습니다. 뭐야 당신은? 그러더니 그놈이 제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꼭 준비할 테니 오늘은 가주세요. 잠시 뒤 그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식당을 나갔고 식당 여주인은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밝고 활기찬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사실 이혼한 남편이 도박을 그렇게 했었는데 빚도 많더라고요. 어느 날 저 몰래 제 식당을 담보 삼아 여기저기 빚을 냈었고 그 바람에 제가 일부는 갚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많네요. 에휴, 이 왼수 같은 인간. 그 식당 여주인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토닥토닥 해주며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사연이 있으시군요. 저도 얼마 전 이혼한 사람입니다. 같은 상처가 있네요. 거기다 사장님은 떠안고 가야 할 빚도 있다 하니 더욱 힘들었겠어요. 제가 도움은 못 드려도 지금 이 순간만은 사장님을 꼭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고마워요. 기사님 오늘 처음 봤지만 너무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더니 그녀가 갑자기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숨 막힐 정도로 세게 안았습니다. 그러자 풍만한 그녀의 몸이 닿았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네요. 그때 그녀의 눈빛을 보았는데 분명 그 눈빛은 저와 함께하고픈 눈빛이었습니다. 곧이어 저는 그녀의 입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도 촉촉한 입술로 화답했어요. 잠시 뒤 식당 여주인은 문 앞으로 가더니 기사님, 제가 문을 잠그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줄 예상하죠? 아무 말 없으면 저는 잠글게요. 그 누구도 방해되지 않게요. 네 사장님, 잠가주세요. 그러자 여주인은 식탁 쪽으로 저를 끌고 오더니 식탁 모서리에 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저를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낮에 그녀의 식당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풍만한 매력에 그녀는 마음도 풍만한 여자더군요. 제가 식당에 가면 따뜻한 밥과 저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들까지 늘 푸근하고 따뜻한 누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녀와 저희 집을 오가며 서로를 만끽하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의 설레임이 가득하네요.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인연이라 생각돼요. 그녀가 헤쳐나갈 일들을 제가 다 도울 순 없지만 저도 홀로서기한 이후 조금씩 모은 자금들이 있기에 그녀에게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런 저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희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응원 가득 해주시길 바랄게요.